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제8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무술년, 을축월, 병인일이 되고 오늘의 일지는 병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병화일간이 축월에 이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이걸 놓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요 두 가지를 일단 핵심적으로 보게 되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 보게 되면은 뭐 편제도 있고 뭐 정제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제 정제로 나눠지게 되고 또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인 편인,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관 편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식신상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육신을 나누는 가장 기본도 이 일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이라 그래요. 아신이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이 명주의 이 명식의 명주를 말하는 거죠. 명주. 이 명식의 주인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 있죠. 이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뭐 백전불패다, 백전불패 내지는 뭐 백전 뭐 백승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지피라고 한 것, 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아는 것인데 여기서 직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비유를 드릴 때 저 지피라고 하는 것은 원령을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일간과 원령을 잘 대조해 보게 되면 8글자 중에서 두 글자를 빼고 나면 6글자죠. 이 나머지 6글자를 가지고 사주의 배합과 중화를 이루는 것을 유추해 가는 것이 이 사주 명리학의 감명 방법이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사주를 감명하는 또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을 알아야 일간의 특성도 알 수가 있고요. 일간의 성정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간에 대한 희비라든가 뭐 기준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령을 놓고 보면 원령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왕쇠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왕쇠의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한습이라기보다는 한열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난 교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왕세는 다른 말로 뭐 이게 왕상, 휴수 이렇게 내지는 아니면 삿까지를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월에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은 약하다 내지는 이제 어느 일간은 어느 월에 가게 되면 왕해지고 어느 월에 가게 되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핵심 포인트 일간과 원령을 대조해서 본다라고 하는 개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먼저 놓고 보시는 것이 사주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에 일간을 놓고 보면 자 요거는 지울게요. 지우고 오늘의 일간을 놓고 보게 되면 병화에 해당이 되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죠. 목화 토금수 오행 중에서 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을 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십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 양화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되게 태양 지화다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죠. 반대로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을 때는 달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병화니까 이 정도만 병화라고 하는 것 화에 해당이 되면서 양화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태양지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중지존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병화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병화도 싫어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밝고 맑고
맑고 그 다음에 이제 정열적이죠. 정열적인 것이 이게 병화의 당이 돼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가볍습니다.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묵직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도 검은색을 의미하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우면서 무겁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열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미국에서 이제 뭐 열기구 타다가 이제 다치신 뭐 대학생이 있긴 한데, 그 열기구도 뭐예요? 열기구를 띄우려고 하면 거기다 열을 굉장히 큰 주머니에다가 열을 계속 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열을 너무 이제 열이 가볍기 때문에 위로 열기구를 이렇게 위로 띄울 수가 있죠. 반면에 에어컨 같이 냉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면에 설치하지 않고 되게 위쪽 천장 쪽에다 설치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냉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땅 지면에서 낮은 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는 뜨거운 공기가 계속 맺혀져 있고 아래는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난방을 할 때는 위에다 설치를 하면 안 되고 아래다 설치를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난방이라고 하는 열은 뜨겁고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뭐 우리 고속버스 같은 거나 타보더라도 에어컨 장치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 시설은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꼭 고속버스라든가 뭐 기차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죠. 에어컨은 좀 위쪽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게 되면 그 열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이고요, 맑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정열적이죠. 그래서 뭐 빨간색을 뭐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분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밝고 맑고 정열적인 빛과 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가장 맑고 자기의 가장 밝은 빛을 천하에 비추고자 하는 그런 포부와 그러한 좀 뭐랄까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태양빛이 없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다 자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태양빛을 받아야 식물 같은 경우도 광합성 작용을 할 것이고요. 동물들도 태양빛이 있어야지 또 자외선도 어느 정도 받아야 인체들도 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전혀 햇빛이 없는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들도 콩나물 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콩나물은 해장국으로서 먹기는 좋지만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콩나물은 그냥 햇빛을 안 받게 자라가지고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지, 거기서 다시 콩을 다시 얻어가지고 다시 심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만물, 동물, 식물, 하다못해 미생물들도 어느 정도 이게 햇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살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천하의 자기 빛과 열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한 빛과 열이 병화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점점점 강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빛이 돋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뭘 좋아하냐면 수로서 수보양광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로서 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빛이니까 이게 뭐예요? 병화의 빛을 말하는 거죠. 병화의 빛을 이렇게 보자 내진 보광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화의 빛, 수보 양광이라고도 하고 그냥 보광이라고도 해요. 병화의 빛을 이렇게 보광한다는 얘기죠. 우리 흔히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는데, 이게 거울 같은 걸로 태양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사람들 눈에 이렇게 비치는 거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병화가 술을 본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걸 이제 반사시켜서 병화의 빛이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가끔 이제 지하철을 타고 2호선을 타고 이렇게 합정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한강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죠? 한강을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태양이 떠 있으면 그 한강물에 그 태양빛이 딱 반사가 돼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그죠?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그럼?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태양인 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요것은 이제
바다적 제가 수를 특히 임수인데 임수를 대해수라 그랬잖아요. 큰 바다라든가 큰 강이라든가 큰 호수 같은 건데 요게 임수고요. 요것이 병화입니다. 병화 입장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칠살이라 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병화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 임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광이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그다음에 요거는 병화가 왕쓴 뭐 옷이라든가 뭐 미시라든가 사시 정도가 되면 병화가 이렇게 좀 왕하죠. 빛도 강하고 요거는 언제냐면 이제 신시라든가 유시 정도 아니면 아침에 일출될 때는 아직은 이렇게 병화의 빛이 왕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왕했을 때는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6월에 태어났을 때,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났을 때 어느 정도 일간이 근기가 있을 때 임수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보기만 해도 운치가 있고요. 낭만적이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임수가 이렇게 있어서 병화를 보강하게 되면 절개도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고요. 여자들도 여자지만은 대장부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병화가 수로서 수보양광한다라고 하는 개념, 이러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이 수가 병화를 파극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화의 빛을 더 빛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름이라든가 이렇게 바닷가에 있을 때 그런데 겨울 같은 때도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있잖아요. 큰 평원 같은데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햇빛이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도 수보 양광이 돼요. 그때는 이제 눈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눈도 병화의 빛을 반사하죠. 그래서 스키장 같은 데 갔을 때 고글을 쓰지 않고 스키를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 실명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얼굴이 시커멓게 탑니다. 햇빛 한 번 더 타고 그 다음에 눈에 반사된 것에 한 번 더 타죠. 우리가 또 여름에 해변가 가더라도 피부가 더 2배는 더 잘 타죠. 그죠? 태양빛에 타고 그다음에 이게 물에 반사된 것에 또 한 번 탑니다. 오히려 그래서 겨울에도 저기 눈 쌓인 데 이런 데 오래 있으면 화상을 입어요. 겨울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병화가 수를 보아서 수보양광한다,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러한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병화가 수를 보면 수보양광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요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것은 임수가 있어서 수보양광을 하는 것이고요. 요 계수는 병화를 수보양광은 하지 못해요. 수보양광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이 계수는 뭘로 볼 수가 있냐면 계수는 병화 입장에서 계수를 놓고 보게 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운무에 해당이 돼요. 운무. 구름이라든가 아니면 안개 같은 거 있죠. 안개.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자, 요것이 요 밑에 있는 물은 임수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뿌옇게 껴있는 게 뭐예요? 이게 안개거든요. 운무죠. 그러면 안개가 지금 이 정도는 그렇게 많이 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안개가 짙게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짙게 끼면 가시거리가 굉장히 멀리 못 보게 되잖아요. 이게 병화라고 하는 것도 개수가 너무 이게 운무가 너무 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화의 빛이 멀리 퍼져서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는 임수로서 수보 영광을 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요게 임수가 되겠고 요 빛이 그래도 얘가 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운무가 껴가지고 그 시야가 이렇게 탁 트이지 못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되는 거고요. 임수가 있어야 수보 영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병화를 수보 영광하는 것 임수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자기의 빛을 멀리 그 다음에 가장 강렬하게 비춰주는 걸 좋아하게 되는데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거 수보양광한다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반면에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기 빛을 가리는 거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자기 태양 빛을 가리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구름이죠. 구름이 제일 태양빛을 가리죠. 아까 말했던 개수 운무라고 하는 것도 이 안개라고 하는 것도 가리진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게 병화를 가리게 되는데 이거를 오행으로 듣고 보게 되면 무토라든가 기토가 이 구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은 토 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토는 그나마 괜찮긴 한데 뭐 이거는 큰 왕토가 아니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토를 가장 보는 걸 싫어합니다. 이 무토가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병화의 빛도 가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병화가 좋아하는 임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임수가 있게 되면은 이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의 빛도 가리고요. 그 다음에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도 파극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여서 병화일간들 무토 보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요번 2018년 무술년이었잖아요. 이때 병화일간들 많이 좀 힘든 한 해였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담해 본 바로도 병화일간들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병화일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신금일간들도 2018년 무술년 안 좋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일간들도 좀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무토가 무술년에 병화는 회강을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무술년의 신금은 매금이 되는 것이고요. 무술년의 개수는 그죠 탁해지죠 수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무술년 특히 병화일간, 신금일간, 개술간들 많이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원령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축월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엄동설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 토가 왕한 토왕절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간과 원령을 비교 대조해 봐야 된다고. 자,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포태법상으로 이 포태법으로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양지에 해당이 돼요. 포태양생 육대관왕 세병사명호 이거 아실 겁니다. 12운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이렇게 왕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은 약하고 토는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많이 설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주 격구로 놓고 치면은 일단 상관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화토 진상관 격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상관격을 말했어요. 진상관이 있고 진상관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뭐 가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가상관,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 가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그 다음에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 비해서 토가 더 왕하죠. 일간과 토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것은 이제 진상관이라고 가령 예를 들면 뭐 간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인월에 태어났을 때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화라든가 병화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이죠. 걸록격인데 화도 뭐 따지고 보면 인에 장생돼서 화도 세력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상관에 비해서 일간이 더 왕합니다. 그죠? 이런 것은 목화 가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목화 가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아까 봤던 것처럼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다든가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화토 진상관이 되게 됩니다. 이 진상관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한번 봐볼까요? 수목 진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화 진상관, 그 다음에 화토 진상관, 그 다음에 토금 진상관, 그 다음에 금수 진상관.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저께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은데 그죠? 자, 여기서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관성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관이 왕해서 설기가 왕한 중에 관성을 보게 되면 극설규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진상관격들은 뭐냐면 관불견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극설 교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서 딱 단 2가지는 관성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건 뭐냐면 목화 진상관과 금수 진상관은 진상관격이라 하더라도 관성
이때는 관불견이 아니라 관위유라고 그랬어요. 관위유. 관성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후 때문에 그래요. 목화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4월이나 5월에 태어나서 화가 왕하게 되면 목화진상관이 되죠. 이때는 수가 있어서 목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수가 약하기 때문에 관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금수진상관은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 해월이나 자월 같은 때 태어나서 금이 약하고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화가 있어서 겨울에 엄동에 땡땡 얼어붙은 것을 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자, 추걸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겠죠? 엄동설한 이면서 토왕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병화가 추월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상관격인데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토가 왕하기 때문에 화토 진상관이 된다. 그 다음에 진상관격들 핵심은 어디 있어요? 일간이 약하다는 데 있어요. 일간이 약하다. 그죠?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지울게요. 이제 요거는 필요 없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일간도 생주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도 제어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거 쉬운 말로 집에서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치와와라든가 뭐 강아지들, 조그만 강아지들 많은데 얘네들이 새끼를 한 마리만 낳으면 적당히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주인한테 이쁨 받겠다고 해서 새끼를 너댓 마리 이상 낳게 되면 조그만 강아지가 그 많은 새끼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이제 우유를 타서 주든가 해서 어미견은 어미견대로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은 새끼는 새끼대로 또 먹을거리를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 주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새끼들대로 돌보는 거고 일간인 어미개는 어미개대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성이 있게 되면 일간을 생조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게 되면 이거는 방조 내지는 방신 한다 그러죠. 방신 아니면 방조 이렇게 놓고 봐도 돼요. 이제 그래서 인성으로 생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조할 것이냐는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화일간이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 있어서 생조해주는 것이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금수진상관이 됐을 때는 이때는 진상관이라고 해서 인성인 토로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생조해주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일간을 부신해주는 그런 좋은 점은 있지만은 뭐냐면 금과 수를 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어서 경금과 신금은 약하더라도 토로서 생조해주는 것보다는 같은 비견겁재 금으로서 방조해주는 것이 더 좋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개 인성이 있어서 왕한 상관도 제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간도 생조해주면 좋을 거여서, 그래서 진상관격이 이 인성을 보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관패인이라고 하고, 격으로 굳이 격자를 붙이게 되면 상관패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상관격들은 인성이 있어서 생조해주면 이것이 상관패인이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상관이 왕해서 상관격인데 이 패자가 뭐야? 찰패자죠. 우리가 옆구리에 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호패라고 했을 거예요. 호패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찬다라고 하는 뜻이에서 상관격이 인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관패인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이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토진상관이 되고 기본적으로 일간이 약한 것으로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서, 여기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목이 있어서 목이 있게 되면 일간도 생주를 해주게 되고, 목이 있으면 목토해서 토도 이렇게 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인성을 얻게 되면 두 가지 이로움이 있어서 이거를 일신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 문제 명식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늘의 명식은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은 뭐냐면 화토 진상관격,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기본 베이직을 깔고 이제 연주를 한번 보게 되면 무술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술토. 자, 안 그래도 상관격에 일간이 회강되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죠? 여기 연주 무술토가 다시 있게 되면 이거는 온전한 화토 진상관격이 됩니다. 그죠? 일간이 약하고 토가 너무 왕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뭐 수목 진상관이라든가 목화 진상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상관이 왕하더라도 괜찮은데,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진상관격 중에서 가장 좀 안 좋게 보는 진상관격이 바로 이 화토 진상관이에요. 왜냐하면 병화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토를 보게 되면 회강이 돼서 그래요. 회강. 다른 진상관격들은 뭐 그 수목 진상관 목이 왕해지게 되면 금으로써 이게 생쥐해주고 목을 제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사주가 이렇게 탁하진 않는데, 이 화토 진상관은 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일간의 빛을 회강한다라고 하는 아주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빛을 가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관격 중에서도 이 화토진상관격이 좀 5가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좋지 않은 상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을목.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면 인성이 있어서 일간도 생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도 이렇게 재해주면 좋겠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죠. 음목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되게 보면 이제 화초 같은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토를 소토하고 소벽하는 공력은 을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을목은 저런 무토 왕토를 이렇게 소토하고 하는 공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을목이 이게 정인이죠. 그것도 얼마나 좋은 정인입니까? 정인이지만 이 정인인 을목 가지고는 병화를 생주하는 것도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토를 억제하는 그런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다행인 것은 일지에서 이렇게 인목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목이라고 하는 것,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지에 해당이 되지만 일지에서 인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장생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근을 할 수가 있어요. 통근. 병화가 뿌리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가 인을 보게 되면 목으로서 병화를 생주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천간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중 간목을 취용을 해서 토를 제토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어떤 자격이라든가 어떤 그런 잠재력 같은 거는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6글자 중에서 일간을 빼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되는 것은 이 인목이 될 거예요. 병화가 뿌리를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중 간목으로서 토도 제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을목 공력이 굉장히 작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관폐인격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 생시에서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생시가 오게 되면 좋을 건지 한번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면 가장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죠. 무자시. 자, 무자시를 보게 되면 지지로 자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간신히 일지에 있는 인목에 뿌리를 두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동절인 축월에 한습을 가중하는 역할을 해요. 한습을 가중. 그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 축월의 무토가 이렇게 투출한 것도 왕토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시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을목 가지고는 이 무토를 제할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 사주 볼 때 명심하셔야 될 것이, 이거는 빨간색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사주를 볼 때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제화를 하는 것이고요. 주고받고,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회합을 한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천간은 천간끼리 합니다. 지지는 지지끼리 하고요. 천간에 있는 을목이 무토를 파할 수는 있는데 공력이 적은 거죠. 그러면 인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이게 용신을 써가지고, 그래서 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지지에 있는 것 가지고 천간에 있는 것을 제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런 것은 지지에 있는 것은 그래서 공력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야 간목이 천간으로 투출해야 천간에 있는 것을 천간에 투출한 간목이 소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지에 있는 인중 간목 가지고 천간에 있는 무토를 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 제어를 하는 것이고요.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 회합 형충이라고 하죠. 이건 지지끼리 하는 겁니다.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를 억압은 할 수 있어요. 겁은 줄 수가 있지만 지지에 있는 것을 파극해서 없애버리지는 못합니다. 이런 거죠. 10층에 사람이 있고요. 저는 1층에 있습니다. 10층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봤더니 타이슨 있죠. 내지는 격투가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좀 잘 나가는 격투가 있죠. 걔가 10층에 있고요. 저는 1층에 있습니다. 제가 태권도도 못하죠. 하얀 티도 아니고 그런데 위에다 대고 막 겁나 욕을 합니다. 너 싸움도 못하는 것이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걔가 굉장히 열받겠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막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냥 열만 받을 뿐이에요. 그죠? 지가 10층에서 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뭐 격투가 1층에 있고 내가 10층에서 막 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지가 올라오지 않는 한은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서 사주를 감명하셔야지, 천간에 있는 것이 막 지지를 막 파극하고 지지가 아니라 천간에 올라가서 막 파극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무자시 봤으니까 경인시 보죠. 경인시를 보게 되면 좋은 거는 뭐 인목을 하나 더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 뭐 한기를 생해주는 역할은 하는데, 그래도 수가 많지 않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능히 뭐 경금 같은 경우는 뭐 병화가 능히 이제 이제 제어할 수는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어차피 이 무토를 제할 수가 없죠. 그죠? 을목은 이 제하는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빛을 회강하는 것을 막기는 약간 좀 역부족이다. 물론 이제 병화가 일지에 있는 이 인목과 시지에 있는 이 인목에 뿌리를 두니까 병화의 빛은 좀 더 강해질 수는 있어요. 이런 개념이죠. 병화의 빛이 약한데 구름이 와가지고 회강시키는 것과, 그죠? 병화의 빛이 강한데 구름이 와서 회강시키는 건, 그래도 병화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도 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완전히 가린다 하더라도. 근데 예를 들어서 빛이 너무 이제 약한 상태에서 토만 너무 강하다라고 하면 완전히 회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좋지 않은데, 이제 시지에서 인목을 하나 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를 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더 배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병화의 빛도 어떻게 돼요? 더 강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뭐 경인시도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임수가 있어서 수보 양강은 못하고요. 저 무토를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인데,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토를 하나 더 보는 것은 크게 좀 문제가 되긴 한데, 여기서 잘 보게 되면은 이 임수가 그래도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축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죠. 약하지만 그 다음에 진에도 임수가 뿌리는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죠. 진토를 본다 하더라도. 자, 이 정도 같으면은 병화가 그래도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능히 임수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뭐 겁먹고 그러진 않아요. 병화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세력만 있으면 한겨울에 눈과 서리를 기만한 정도로 그렇게 당찬 포부를 갖고 있는 것이 병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울로가 어떻게 돼요? 동남 목화양으로 가면 되겠죠. 동남 목화양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게 되면 목이 왕해져서 병화를 다시 생주해 주게 되는 거고, 목이 왕해지면 토도 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병화가 더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남 목화양으로 가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오시를 놓고 보게 되면,
갑오씨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지지로 인옷을 삼합을 완전히 구현을 하죠. 그래서 추걸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인옷을 화국으로 놓고 볼 수도 있고요. 화국으로 놓고 볼 수가 있고, 축이 이렇게 끼게 되면 축술형이 되죠. 축술형. 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인옷은 회국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옷을 완전 삼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축술형 하니 인옷 반합 회국으로 볼 것이냐 으로 놓고 볼 것이냐, 요거는 좀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축술형의 인호 반합 회국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일단은 병화가 원래 축월에 약한데 이렇게 다시 오와 양의를 보고 인호 회국해서 일간이 망해지죠. 그 다음에 목도 있으니까 목이 이제 인의 뿌리도 간목에 투출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토를 제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일간이 약했던 일간이 오히려 왕해집니다. 그죠? 이런 경우 이제 왕해져서 좋죠. 토도 제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역시나 수보양광이 안 되죠. 임수가 없잖아요. 수가 없으니까 수보양광이 되지 않죠. 그것이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사주 8글자 가지고 중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사주 8글자 가지고 뭐 병화가 좋아하는 것, 병화가 싫어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건 병이 되는 거잖아요. 병신이 됐죠. 이거는 병신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간목을 얻게 되면 얘는 약신이 되는 거죠. 약신. 그래서 병중득약, 약신 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병중 득약이다 해서 병이 중한데 약을 얻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그 병중 득약은 되더라도 병화가 좋아하는 수보양관까지는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울로가 이제 수운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수운 중에서도 이제 임수를 보게 되면 좋겠죠. 아니면 세운에서 본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병화가 이제 수보양관을 하게 되면, 그런 때는 좀 운세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갑오씨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신씨를 보게 되면, 병신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죠? 토도 제할 어떤 능력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고요.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도 이 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천간 시간에 병화가 투출한 것은 괜찮지만, 이 신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것이 인신충이 돼서 병화가 뿌리 둘 수 있는 은신처 내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깨지게 되죠. 그죠? 충파가 됩니다. 충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이 왕토가 일간 병화를 너무 과설하는 것을 그나마 이 인목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신시가 되면 이걸 이렇게 충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생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 무술시 같은 거 보면 좀 안 좋겠죠. 그죠? 이거는 이 추걸에 무술이 있는데 다시 또 무술토를 생시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회광됨이 굉장히 지나치게 되죠. 그래서 병화의 빛을 과도하게 가리게 되고, 약한 일간이 굉장히 더 약해지게 되는 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술시 별로 좋은 생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병인일 병화 추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보지 않았던 생시들 한 번씩 비교해 보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